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차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재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건은 저희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인데 이혼 사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뭐 선진국은 다 파탄주의인데, 그래서 파탄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면 누구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쉽게 이혼. 여러분 이제 미국 영화라든지 뭐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면 뭐 누가 잘못했는지 싸우지 말고 그냥 이혼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유책주의. 상대방이 어떤 책임이 있어야지만 이혼이 되는 거고, 반대로 유책 배우자는 이제 이혼이 안 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최 변호사님 어떤 유책주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현재 법원 판단이 네. 맞지 않나 싶은데, 약간 절충적으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네.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이게 딱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추세는 아무래도 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네. 추세가. 오늘도 이제 그런 사건인데,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예, 오늘 사건은 이제 의뢰인이 이혼을 원했지만 네. 이제 원피고 서로 폭행이나 부정행위 같은 유책 사유는 없었고, 예. 또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네.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민법에 이제 840조죠? 840조에 6가지 이제 규칙 사유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인정이 돼야만 돼요. 뭐, 네. 심지어는 뭐 아무것도 없어다 하더라도 기타 사유가 있잖아요. 기타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런 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기각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는 좀 뭐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조금 몇 년 전 사건이죠? 진행할 네. 당시만 해도 맞아요. 이제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으면 네. 이혼 판결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부담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서울 가정법원 사건이죠. 실제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혼한다고 돼 있어요. 네. 예, 이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혼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원고가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된 건데 어떻게 이혼이 됐을까요? 폭언이나 부정행위와 같이 이제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는 법원 절차를 최대한 이용을 하자라는 전략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사조사와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완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부부가 이제 다시 관계를 개선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싸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노력을 해보자라는 합의가 네. 일단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은 그런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합의조차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는 걸 저희가 강조한 거죠. 네. 직업을 보니까 직업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선망되는 직업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네. 가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예, 의뢰인은 고위공무원이셨고 고위공무원. 피고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고 네. 재산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부 간의 성격 차이나 양육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으셨고, 네. 그래서 의뢰인은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실 아이고. 정도로 우울감이 많으셨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뭐 별거도 해보고 상담도 해봤지만 마지막 선택은 이혼밖에 없다 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 오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죠. 네, 뭐 그렇죠. 거의 뭐 상당수의 의뢰인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오시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하여튼 이혼 판결 받으면 또 상당히 또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신기하죠. 네. 저희가 의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원래는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닌데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왜 상대방은 왜 이혼을 또 원치 않으셨을까요? 가정을 또 지키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진 않았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라도 내가 형식적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 예. 나는 뭐 정말 우리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부부는 아니지만 자녀도 있고 뭐 사회적인 또 체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뭐 저는 충분히 그것도 뭐 존중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원칙적으로 또 유식주의의 또 기초 철학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한 명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뭐 형식적으로 뭐 가정을 정말
유전하고 듣지만 정말로 한 사람이 난 결혼 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과연 결혼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유효하냐? 아마 법원이 그래서 이혼 판결 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보면 잘 어필하셨는데 어떻게 잘 어필하셨어요? 일단은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셨고, 아. 그러니까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네. 정말 전략을 잘 짜야 맞아요. 되거든요. 이럴 때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 변호사 선임하실 때 어떤 변호사 선임하느냐, 물론 뭐 다 훌륭한 변호사님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로 전략이 중요하다고 전략을 잘 짜드려요.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또 잘 해결하는 저희 사무실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이 정말 안 되고 막 심지어는 재판 몇 번 했는데도 안 되고 우리 사무실 오셔서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혼이 힘든 사건인데 그때 전략을 잘 써야 돼요. 얼마나 우리 의뢰인이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지, 왜 이혼해야 되는지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저희가 전략을 수립했죠. 저도 이제 잘 기억이 이제 나는 사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잘 수립해 드렸잖아요. 일단은 최소 우리 의무를 다하는 거를 최대한 보여주자. 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가정으로서의 의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양육비도 성실히 지급하라. 우리가 꼭 말씀드려요. 우리 의뢰인은 양육비는 꼭 지급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보자.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법원에 이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 이렇게 어렵게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서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예,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네. 사실 굉장히 어둡고 약간은 좀 신경도 날카로운 네, 맞아요. 상태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혼 판결 받고 네. 나서 이제 뵈니까 네.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던 아, 모습이 웃음도 아직도, 보이고. 네,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처음 그런 모습 뵙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혼 사건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막 얼굴이 찌푸러지고 너무 힘들게 하시다가 점점 표정이 밝아지세요. 네. 그리고 이혼 판결 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이제 행복한 생활하면 굉장히 또 이제 인상도 좋아지시고 하시는데 정말 그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직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이혼 판결 이후에 계속 승진도 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예,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힘든 게 좀 해결이 되시니까 밖에서도 잘 풀리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강한 서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정이 또 평온하고 행복해야지만, 본인이 행복해야지만 또 이제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이혼하고 나서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잘 또 유지를 네. 하시고 또 뭐 상대방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혼하면 우리나라 원수처럼 헤어지는데 사실 미국처럼 조촐하게 이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협조자적인 관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 저희 사무실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최재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